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유익한 정보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최근에는요, 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이는 왜 시린 걸까요? 이 찬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린 이유는 이 차다라는 자극이 치아가 혹시 벗겨진 부분이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치아 신경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오후에서는요, 이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시린 이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귀한 조언 더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NOIM 생방송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신 박형진 원장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원장님 함께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궁금한 것이요, 이 시린 이의 원인 그리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제 주변에서도 물만 마셨는데 이가 시리다라고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젊은 세대들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원장님 치과에도 시린 이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참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요즘에는요? 예, 보통 시린이의 워낙 다양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네네. 이가 시린 경우가 있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은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때 어느 주기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요. 이가 시려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보통 보면은 환절기가 되면 네. 갑자기 일교차가 너무 심해진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이제 갑자기 평상시엔 괜찮다가 네. 일주일 전부터 너무 시려서 찬물을 못 먹겠어요. 혹시 충치가 생긴 건 아닌가 이게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시리면은 음식을 드시지도 못할 정도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고통,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이 이가 시린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네. 우리 치아 내부에는 신경, 혈관 이런 연조직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들의 치아와 가까운, 그러니까 안쪽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동굴처럼 네.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외벽을 따라서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 세포들이요. 네. 이 신경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 치아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치아는 우리가 보통 웃으실 때 보이는 부분, 바로 네. 그 표면은 범랑질, 네. 영어로는 에나멜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고 그 내부의 상아질, 그래서 덴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요 덴틴이라고 하는 상아질층이 그 신경 조직을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 특이한 에나멜층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거고요. 아주 조밀조밀하고 네. 안쪽에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 상아질층은 두 번째로 단단한 조직이기는 한데 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렇죠. 네. 예,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전자현미경 이런 쪽으로 아주 미세한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 부분에 조직액이 차여 있습니다. 우리 몸에.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네. 그 표면이 노출이 되면 우리 짜다든지 차다든지 네. 단 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기계적인 자극 이렇게 건든다든지 이러면은 마치 그냥 전기 오듯이 찌릿하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조직액에 흐름이 변화가 생기면서 네. 그 흐름이 그
신경 조직 안에 있는 신경에 자극을 일으키면서 네. 시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와, 정말 우리 치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네네네. 굉장히 또 다양한 구조와 그리고 신경관과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 그런데 찬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약간 시린 것은 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통증이 심하다, 네. 뭐 찌릿한 통증이 생긴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정말 병원을 네네. 내원하셔야 된다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박형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범랑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치아 겉을 싸고 있는 범랑질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속에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신경, 혈관으로 구성이 된 상아질. 아니요, 그 상아질은 그러한 조직을 싸고 있는 또 하나의 치아 조직입니다. 아, 하나에 싸고 있는 치아. 예. 네,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관이 있고 네. 그 관에 조직액이 차 있는 거죠. 아, 조직액이 차 있는 예, 거군요. 요 조직액은 네. 사실은 우리가 저작 기능을 할 때 큰 힘을 받잖아요. 네네. 그 힘을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이 부분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라는 게 충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치아가 이렇게 마모에 의해 가지고 닳아서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깨지거나 네. 파절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금이 갔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아주 예민하게 그 미세하게 이 조직액의 흐름이 변동이 일어나면서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돼서 차다는 걸 느끼는데요. 문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검사를 해봐도 정상적인 경우인데 네. 아주 못 참을 정도로 시리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될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요. 네.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라고 보는 게 더 좋고요. 해부학적으로 어떤 분은 또 이제 치아 조직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뿌리 부분을 싸고 있는 조직을 시멘트라고도 얘기하고 네. 한국말로는 백악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요 백악질 시멘트이 이제 범랑질까지 이렇게 덮어서, 물론 요 시멘트 백악질 안에는 또 상아질이 또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거는 뿌리에만 존재하는 건데요. 네. 요 부분이 범랑질 위까지 덮는 경우도 있고 범랑질과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딱 만나는 곳까지 덮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인데, 네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덮이질 않고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서 네.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상아질이 바로 바깥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또 젊은 분들은 안에 있는 신경 자체 그 부분이 좀 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미네랄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이 이제 더 단단해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관들 자체도 열려 있고 좀 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층들은 시린니가 딱 나타났을 때 갑자기 뭐 평상시에 괜찮다가 한 며칠 전부터 너무 시려서 네. 뭐 얼음물을 못 먹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상온에 있는 물이라도 네. 되면은 계속 안 좋다고, 마치 충치가 있는 것 같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자세히 관찰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네. 한 1, 2주 더 기다려 보시죠 라고, 깨끗하게 양치만 잘 하시고 한 1, 2주 더 기다려 보자고 하고 한 2주 후에 다시 내원하시면 이상하게 없어지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처를 안 했는데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원인을 자세히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증상을 갖고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양치질만 뭐 2주 정도 잘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없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와, 참 신기합니다. 네. 이 실인이라는 게 예.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을 알고 정말 치료할 수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좀 덜할 텐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꼭 질문하는 게 많이 피곤하신가요? 왜요? 피곤한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든지 요즘 굉장히 경로에 시달리셨는지 그런 거 꼭 여쭤보는데 네.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많이 피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정말 너무나 피곤하다면은 그 치아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몸은요, 이게 이제 지각 과민증인데요. 네. 이렇게 느끼는 감각은 통증과 연관이 있고 통증은 우리 몸의 어떤 방어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네. 통증이 나타난다면 우리 몸에 뭔가를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어떤 조처를 취해서 통증을 제거하는 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신호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몸이 피곤하면 네.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점들의 기준점이 내려가서 네. 아주 작은 자극에 의한 것들도 쉽게 느끼도록 그렇게 몸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온의 물만 마셔도 그냥 좀 시리고 불편하고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 드시고 수면 이제 충분히 취하시고 한 2주 후에 한번 뵙죠. 그랬을 때 해결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주 동안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만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이유에서든지 안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었을 때 여기에는 충치, 그다음에 치아 마모, 치아 파절, 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손상, 또 충치는 사실은 미생물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인데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안에 상아질이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상아질 내부에 있는 신경의 자극을 받으면서 시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상아질 그리고 범랑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이 범랑질의 손상을 좀 막는 것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질긴 음식을 좀 먹거나 굉장히 질긴 음식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질긴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이가 깨져도 범랑질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음식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이 신 과일 있죠. 굉장히 신 거, 사워한 것들, 네네. 그리고 이 탄산 음료처럼 이 산성이 강한 음식을 자주 섭취할 때 네. 범랑질이 좀 빨리 손상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일까요, 원장님? 네네, 사실입니다. 아.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제가 이제 치과다 보니까 재밌는 실험을 좀 했었어요. 네. 발치한 치아를 몇 개 이제 빼서 네. 이제 뺀 치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는 탄산수, 그러니까 뭐 콜라, 사이다, 네.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네.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하고 물을 하고 네. 이렇게 놓고 실제 실험을 하신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나 이제 무게의 변화가 있을까? 마모가 얼마나 되고 네, 부식이 되는 거죠. 부식이 되고 왜냐하면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수는 산성 음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일도 네. 귤이나 사과 이런 것들은 산성 식품입니다. 과일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의해서 치아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빠져나오는 게 이제 부식인데요. 네. 그래서 영어로 충치가 decay라는 말을 씁니다. 충치도 그 안에 있는 이제 충치균이 탄수화물을 대사산물로 이제 섭취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사산물로 젖산이라는 걸 냅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산이 치아에 있는 미네랄을 제거를 하는 게 충치입니다. 그 제거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충치군요. 계속 안에는 네. 물렁물렁한 유기질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깊어진 게 충치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범랑질 자체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이런 음식에서도
또 위산을 또 역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네. 예, 그런 분들도 치아가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산성이 강한 음식을 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산성 음식을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 섭취를 하시게 됐을 때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빨리 중화를 좀 시켜 주시는 게 좋고, 보통 양치하실 때도 네. 이런 산성 음식을 드셨을 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물로 헹궈내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네네. 어느 정도 물로 먼저 좀 입안을 헹군 다음에 네네. 그렇죠. 그 훨씬 도움이 된다 말씀을 네네네. 하셨습니다. 네. 시린 이 증상 앓고 계신다면요. 가급적이면 좀 탄산음료 같은 이런 산성 음식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 뭐 가끔 뭐 드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예, 만약 드셨을 경우에는 물로 먼저 좀 입안을 헹구신 다음에 네. 약 30분 정도 있다가 네. 그렇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실험했을 때 보통 눈에 띄는 네. 우리가 저울이 사실은 굉장히 큰 스케일인데요. 그 네. 무게 변화를 네네. 느끼기에는. 예. 근데 한 2시간 정도 넣어놓고 기다리니까 무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와, 그런 실험에서도 그런 잠깐 실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산성 가득한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우리 치아에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되도록이면 우리 몸에도 좋고 좀 치아에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산성 음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치아도 어릴 때부터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조금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요거트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산성이거든요. 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죠. 장에도 네. 그렇고 네네. 그리고 비타민 C 공급도 그렇고 음.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섭취를 꼭 해야 하는데 네. 섭취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 이제 그 부분만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네.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저처럼 그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끔 그렇게 산성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은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네, 네, 하기 네. 마련이에요. 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물로 입안을 헹군 뒤에 30분 있다가 양치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표면이 네. 치아 표면이 산에 의해서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pH 농도가 한 네. 2 정도 됩니다. 오. 우리가 보통 한 7 이 정도를 이제 그 중성으로 보는데 예. 차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산성이 예, 강합니다. 이게 네. 위액과 비슷한 산도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기는 해도 네. 노출이 됐을 때는 치아 표면에 바로 이게 현미경적 소견이죠. 아주 예,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중화를 시키고 또 그 기간 동안 네.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미네랄이다. 우리 침 속에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허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바로 양치를 하는 것보다 네네. 복원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30분 정도 네. 물로 이제 입안을 충분히 많이 헹군 다음에 헹구셔서 중화를 좀 시켜 놓으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좋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산성 음식 말고요. 네. 우리가 보통 치약이죠. 치약에 보면은 네, 치약. 예, 네. 미백 치약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세요, 많이들 많은 사용하시죠? 분들. 네. 네. 이 미백 치약 안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거든요. 하얗게 만드는. 네네. 이거를 뭐 이제 빛의 이제 굴절도를 이제 바꿔주는 성분인데 네. 그 부분에 있는 이 과산화수소가 사실은 치아 과민증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치아 미백 치약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치약도 조금 조심해서 쓰시는 것이 네네네. 좋지 그래서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과에서 미백 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치아가 시려서 도저히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왜냐면 많이 봤어요. 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의 치질이 사실은 좀 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화학적인 부분에 쉽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반 치약 속에 미백 치약 속에 들어가 있는 과산화수소도 사실 어느 정도 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과민증을
좀 유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박형진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 조언들 더해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위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그 역류성 식도염 그런 네네. 증상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위산이 역류가 돼도 자연스럽게 그게 치아가 부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 사실인가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아래쪽 치아에 이제 앞쪽이나 네. 이제 보통 앞니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래쪽 치아의 뒤쪽 혀 있는 네, 쪽에 네. 뿌리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부분이 에나멜층이 거기가 이제 에나멜층이 조금 얇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뭐 음식 때문에도 아니고 네. 양치질 때문에도 아니고 네. 예. 이제 꼭 여쭤보는 게 이제 혹시 뭐 남성분들 같은 음.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맥주나 뭐 이런 그런 음료 많이 드시는지, 여성분들에게도 뭐 그런 게 해당할 수는 있지만 네네. 어떤 과일 주스 많이 드시는지. 오렌지 과일 주스 같은 것도 해당이 네네. 되나요? 네. 레모네이드 뭐 거의 산성 음식은 다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여쭤보는 게 혹시 이제 역류성 위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린이 원인을 정말 더 찾아보고 알아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직결이 돼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늘 우리 육의 건강도 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양치질 할 때 그렇다면 조금 도움이 되는 조언,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네. 보통 이제 뭐 충치나 치아가 마모됐거나 파절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해결이 되고요. 네. 파절이 이제 깊이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경이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 치료도 요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확연히 드러난 원인이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면 해결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법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평상시 하시는 대로 양치를 하시면서 푹 쉬시고 네.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기다렸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보통 표면에서 부식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고농도의 네.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치약들도 있습니다. 오. 네. 오늘 바로 집에 가서 내가 매일 쓰고 있는 그 치약의 성분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보통 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처방 필요 없이 사실 수 있는 불소 네. 치약들도 있고요. 예. 너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때 네. 충치가 아주 쉽게 또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처방을 필요한 맞습니다. 불소 예. 치약을 소개해드린 경우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그 효과가 있고요. 그 치약을 사용하셨을 때 이제 불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치아 뭐 범낭질이나 상아질이나 이런 경조직은 칼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요 칼슘보다 불소가 칼슘을 치환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치밀도가 좀 더 촘촘해진다고 해서 불소가 이제 충치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좀 쓰시고 네.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촘촘해지면서 이제 상아지를 덮고 있는 부분들의 그러니까 관이 있다 그랬죠. 네네. 이제 그 관에 이제 입구를 막고 이제 결정이 이제 거기에 침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린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플렉이 없어야지 산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네. 치아가 부식되는 거를 표면적으로라도 네.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아니면 불소 치약의 그 효과를 이제 그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깨끗한 표면에 네. 그 치약을 사용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나고
문제 해결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양치할 때 매일 쓰는 치약도 성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치질을 네. 꼼꼼히 깨끗하게 네, 구석구석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양치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치아가 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약 속에 들어있는 마모제로 인해서 치아가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은 치아의 뿌리가 노출이 이제 다르면서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고 그게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닦는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또 심하게 되니까 네. 꼭 올바르게 양치하는 법을 숙지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칫솔질을 하시고 구강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이 치아 건강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도 이 네. 치아 건강인데요. 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통증, 찌릿한 통증 갖고 계시다면요. 시린 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원장님 병원 방문하시길 원하신다면 어디로 방문하면 될까요? 네, 플루톤에 위치하고 있고요. 로즈크랜스 하고 유클리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714-519-3932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린이의 원인과 이 치료에 대해서 귀한 조언 더해주신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